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57 펠로는 음산하고 기이한 특유의 고음을 내는 AL-41 계열 엔진으로 애프터버너 연소 없이도 마 1.6의 속도로 슈퍼크루징이 가능하며 애프터버너를 사용할 경우 고도 17,100m에서 최대 마 2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미국 F-22A를 뛰어넘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개발된 수-57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신도 스텔스기이면서 양쪽 주날개에 L밴드 A사 레이더를 장착해 여러 항전 장비와 지상의 방공 장비들과 연계를 통해 적 스텔스기와의 교전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 수-57의 메인 A사 레이더인 N036 아파르는 62개의 목표를 동시 추적할 수 있고 그중 16개의 목표와 동시 교전이 가능합니다. RCS 수치가 2.5제곱미터 밖에 되지 않는 목표물을 400km 거리에서 탐지 가능할 정도로 성능 또한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57은 지상 및 해상 타격은 물론 공중 전투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다목적 전투기로 뛰어난 스텔스 성능에 상당히 뛰어난 기동성, 초음속 순항, 통합 항공 전자기기 운용 능력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내부 폭장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자국 영공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정말 스텔스기가 맞는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4.5세대 전투기 수-35BM은 142kN의 출력과 4000시간대의 운용시간을 가진 AL-41F1A 엔진을 장착하고 엔진 배기구에는 고출력 3차원 추력 편향 노즐이 있어 믿어지지 않는 수준의 무중력 기동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측 주장에 의하면 수-35BM은 이브리스-E 패사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대형 기체는 400km 밖에서 전투기급 기체는 250km에서 150km 밖에서 탐지하며 3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 가능하며 그중 8개 목표와 동시 교전이 가능합니다. 레이더의 큐잉 각도가 좌우 각각 120도에 달하기에 간이 조기 경보의 역할을 수행 가능하며 중간 유도를 통해 미사일의 명중률을 높이는 데에도 유용한데요. 레이더를 전파 침묵 모드로 설정하고 데이터 링크로 표적 정보를 받은 다음 IRST 장비를 통해 역추적 걱정 없이 적을 정면 기준 50km, 후면 기준 90km 거리에서 탐지해 격추시킬 수 있으며 각종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정밀 유도 폭탄, 미사일 등을 탑재해 최대 30km 밖에서 공대지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L175M, T-비니-M 전자전 시스템 또한 갖추고 있어 적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BVR 전 는 물론 뛰어난 기동성으로 도구 파이팅 전투 성능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측 주장으로는 말이죠. 러시아 공군의 수-57 전투기는 서방 측의 대형 전폭기인 F-15, F-14 톰캣보다도 큰 초대형 전투기로 아름다운 외형을 자랑하는데요. 과거 소련에서 첫 등장 때부터 코브라 기동을 선보이며 대중에게 충격을 주고 소련 측 최강의 전투기로 꼽힌 바 있습니다. 뛰어난 항공공학적 설계 덕분에 순수 추력 대비 비행 성능에 있어 항공역학적으로는 역대 가장 이상적인 기체 형태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항속거리가 상공에서 3530k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며 적의 폭격기나 조기 경보기 등 전술 목표를 스스로 식별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001 미에크 레이더의 빈약한 컴퓨터는 신호 처리 능력이 부족했고 전용 미사일인 R-27RE ET 미사일의 120km 사거리조차 제대로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레이더로는 과도한 레이더 성능을 갖췄던 미국의 F-14나 F-15를 상대하기는 무리였는데요. 대신 IRST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적기의 여론을 통해 은밀하게 적을 찾아낼 수 있고 적기의 ECM 장비의 레이더가 무력화되거나 적기가 RWR 경보음으로 수-27의 공격을 눈치챌 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이 되면서 수-27 SM 버전으로 개량되며 동시 다목표 공격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나 개량이 되는 것은 일부에 그칩니다. 미국의 A-10과 유사한 러시아의 아음속 공격기로 수-25가 있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25 또한 A-10처럼 조종석 주변에 티타늄 장갑을 설치해 높은 방어력을 자랑하며 투플래프 22M 초음속 폭격기마저 격추될 정도로 살벌했던 남오세티아 전쟁에서 피격되고도 상당수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소련 공군은 미 공군과 달리 공세적인 제공권 장악력이 부족했고 폭장량과 내구성을 우선시했던 A-10과 달리 수-25는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약간 더 높은 속도로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음속 기체라는 한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제대로 한계를 보여줬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는 방공 시스템으로 격추했고 저고도에서 폭격이나 근접 항공 지원을 수행하는 러시아의 수-25 공격기는 스팅어와 같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나 대공포 등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30기가 넘는 러시아의 수-25가 격추되어 버려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전술기들은 사실상 러시아 육군의 지시를 받는 공중포병이나 다름없는데 이 점 또한 방어가 아닌 공세를 위한 전술기 운용의 한계가 분명함을 드러냈습니다. 미 공군에 F-15E가 있다면 러시아에는 수-34 전폭기가 있습니다. 약 8톤의 무장, 내부 연료만 12톤을 싣고 4000km의 항속거리를 가지는 수-34 전폭기는 장거리 전폭기였던 수-24를 계승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수-34 전폭기는 R-27RE, TE, 빈펠 공대공 미사일과 R-73E, 빈펠 공대공 미사일, R-77M, PT, 빈펠 MPO, R-74 이지델리아 등의 공대공 미사일로 적과 공대공 교전이 가능하며 KH-25ML, KH-20LTE, 3M14AE, KH-31P,
PD 등의 공대지 무장은 물론 P-800, KH-35U와 같은 공대함 무장도 운용합니다. KAB-1500KR이나 GBU-1000T 같은 항공폭탄도 운용하는데 역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최소 21기가 넘는 많은 수가 격추되었습니다. 전쟁이 예상보다 너무 길어지며 정밀 유도 무기의 재고가 부족해지자 러시아 공군은 소위 34의 무유도 폭탄을 장착하고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저공 고속 침투 중심의 운용을 반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많은 수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2022년 7월 19일에는 우크라이나 루안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자국 소위 34를 적기로 인해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소련 공군에서도 센 방공망에 격추되지 않고 저공 고속 침투로 항공 폭격을 수행할 수 있는 미군의 F111 아드바크 같은 전폭기를 원했는데 이에 따라 F111처럼 가변익 구조로 개발된 전폭기가 소24입니다. F14 톰캣 전투기와 달리 소24는 가변익의 후퇴각 변화에 맞춰 무장을 탑재하는 파일런의 각도를 바꿀 수 있는 이각 연동식 하드 포인트를 갖추고 있어 날개 밑에 무장을 탑재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요. 원래 소24는 마하 2.35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설계되었지만 양산 단계에서 굳이 이 기체가 고공에서 높은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는 지적하에 소24는 가변식 공기 흡입구를 고정식으로 바꾸고 최고 속도 또한 마하 1.35까지 낮췄습니다. 소24D형의 경우 PSN-24M 항법 폭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오리온 A 공격용 레이더와 함께 렐리에프 지형 추적 레이더, MISP 관성 항법 시스템과 TSVU-10 058K 디지털 컴퓨터, 카이라24 레이저 TV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기체 또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전쟁 기간 동안 많은 수를 잃었는데요. 독특하게도 우크라이나군 또한 이 기체와 소25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영국의 스톰 섀도우 스텔스 순항 미사를 제공받아 통합 운용하며 러시아군에 상당한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미군의 B-52 폭격기에 비견되는 폭격기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기간 동안 상당한 전쟁 범죄에 동원된 폭격기인 투폴레프 95는 러시아 공군에 60기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제트기들이 날아다니는 시대에 프로펠러를 사용하지만 동축 반전 프로펠러를 사용하기에 효율이 좋아 프로펠러 기체 중 가장 빠른 기체이기도 한데요. 최대 시속 925km의 속도로 날 수 있습니다. 프로기의 문제점 중 하나인 기체 쏠림 문제도 없고 연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시끄러운 탓에 심지어 미국이 대서양에 설치한 수중 음향 감시 체계인 소서스 라인에서도 이 폭격기들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투폴레프 95 폭격기의 터보프롭 엔진은 구조가 복잡해 정비 요소가 많고 사고도 잘 났다고 합니다. 현재 일선에서 활약 중인 것들은 대부분이 투폴레프 95 MS, MSM형으로 순항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실제 실험된 핵무기 중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차르 bombar드 투하할 때 이 폭격기가 쓰였으며 우리 한국 카디즈를 중국 군용기들과 함께 무단 침범할 때 자주 나타나는 기체들이기도 합니다. 이 폭격기들은 초기형인 투폴레프 95 1형의 경우 폭장 능력이 15톤에 달하며 투폴레프 95 MSM형의 경우 20.8톤에 달합니다. 톰 클랜시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썸 오브 올 피어스에서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조직에 매수당한 소련 해군 항공대 사령관이 거짓 정보를 흘리고 이에 따라 출격한 투폴레프 22M 폭격기 편대가 AS-4 키친 대함 미사일을 발사해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초토화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역시 톰 클랜시의 소설 붉은 폭풍에서는 투폴레프 22M 폭격기 70대가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향해 KSR-5 킹피시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는데요. 투폴레프 22M 폭격기는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에서 러시아군이 작전 시 전역 폭격기로 사용하는 초음속 폭격기로 한때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 해군에 배치되기도 했던 폭격기입니다. 이 폭격기는 투폴레프 22 블라인더와의 부족한 항속 성능을 늘리기 위해 가변익 구조를 채택해 마하 2급의 가속 성능에 항속거리를 연장시키는 데 성공한 전혀 다른 모습의 폭격기인데요. 투폴레프 22 M3의 경우 엔진과 전자장비를 교체해 성능과 해상작전 능력을 더 강화시켰으며 KH-15, KH-31P, KH-35 등 여러 위협적인 장거리 무장들을 투발할 수 있습니다. 공중급유 프로브만 있으면 당장 공중급유를 통해 전략폭격기로 활약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러시아가 일절 수출하지 않는 전략무기이기도 합니다. 미그 19 전투기는 한때 같은 진영이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가 전쟁에서 대량으로 운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전투기인데요.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해 많은 전과를 기록했으며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두 국가 간의 대결이었기에 서로 간의 숙련도 및 전술 차이가 두드러진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 공군에 비해 수적 열세가 심각함에도 서방제 장비를 통합하고 기존의 전술을 서방식 전술로 바꿔 더 뛰어난 성능을 갖춘 소-27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전과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방공망으로 러시아 전투기들을 유인해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등 우크라이나 공군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끈덕지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이 2022년 7월 말부터 에이젠-88 함 대레이더 미사를 지원하고 통합해 주면서부터는 이 무기로 러시아 방공 진지들을 타격해 무력화하며 전장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쓸만한 대레이더 미사일이 없다고 착각해 주요 방공 시스템들의 레이더 장비들을 고정된 위치에서 운용하는 큰 실수를 했고 이를 제대로 노리고 공략한 우크라이나 공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